예, 반갑습니다. 중소기업 범위에는 법인 사업자도 있을 수 있고 개인 사업자도 있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라면 식당 운영하고 있으신 분도 중소기업이고, 또 개인적으로 임대 사업하고 있으신 분도 중소기업이라는 소리입니다. 또 제조업하고 계신 분도 중소기업. 이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는 구분하지 않고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도 해당되고 법인 사업자도 해당된다. 중소기업 간 통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이 중소기업 간 통합을 통해서 세금을 대폭적으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분사를 한다네. 분사는 뭐냐? 지금 중소기업이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법인을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두 개를 분리함으로 인해서, 그럼 왜 분사를 할까? 분사를 하는 이유도 절세 전략과 가압승계, 자산승계 절세 전략과 매우 연동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중소기업 통합 분사 컨설팅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자산승계, 가압승계와 연관된 아주 좋은 도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사례를 좀 볼게요. 여기는 이제 주유소를 이용하고 주유소. 여기는 개인 사업자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한 개예요. 사업자가 여기는 하나예요. 지금 제가 두 개 사례 보여드릴 거는 사업자가 여러 개 있는데 모아가는 통합을 보여드렸고, 지금은 분사를 보여드릴 거예요. 분사를 통해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장님이 이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소득 10억, 부동산이 이제 120억이에요. 지금 현재 시가가. 취득은 8억 했어요. 취득가액은 대출이 이제 30억 정도 있는 상황이에요. 상속세가 한 45억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대표님이 이제 유리분 분쟁. 이 사장님 만났을 때 제가 이제 특이했던 게, 저를 만나자마자 이 이야기부터 딱 꺼냈어요. 유리분. 그 사장님은 유리분 이야기를 왜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가족이, 자녀가 딸, 아들, 8남매. 그런데 이때만 사장님 연세가 69세였어요. 69세였는데 막내 아들이 20살, 군대가 있대요. 그런데 위에 누나가 7명이 너무 자기가 다 지원해줄 건 다 지원해줬대. 결혼도 다 했고 유학도 갔다 오고 다 해줘서 결혼도 다 했는데, 문제는 사이들을 너무 잘 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사이들이 다 똑똑한 놈들이래. 사장님 표현에 의하면 변호사, 사이 중에 회계사, 변리사, 이런 사람들이 사이들로, 전문 직종 종사하는 사람들로 사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들이 자기 딸들을 조정을 해서 내가 사망을 하면 이 부동산 자기들이 다 쪼개서 가져갈 거라는 거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녀는 지금까지 아직까지 지원해 준 게 없다는 거예요. 20살이기 때문에. 사장님 표현에 의하면 사람 구실을 하려고 그러면 자녀가 앞으로 10년이 있어야 된다. 30 정도는 돼야 사람 구실을 할 건데 10년 이후까지 자기가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10년 이내에 자기가 사망을 하게 되면 자녀는, 막내는 개털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리분 분쟁을 방지하면서 오로지 이 주유소, 부동산을 막내에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인의 희망사항이었어요. 이걸 관련해서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되게 많이 알아요.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회계사시냐고 물어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무사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대화 수준이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회계사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초적인 상식을 많이 알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이제 이 주유소를 하기 전에 에너지 회사에 재무팀의 상무로 퇴직을 해서 그 과정에서 어지간한 숫자 보는 거는 나도 단련이 돼 있는 기본 지식이 있었고, 거기다가 요거 해결하려고, 유리분 해결하려고 많은 이제 그 회계법인이라든지 법무법인 다니면서 상담을 많이 받은 거예요.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을 못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걸 듣고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거 될까요? 그래요. 사장님이.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해법을 제시해서 되면은 사장님이 저한테 뭐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죠. 사장님이 뭐라냐면 이 박사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원하는 거 다 해주시는 거 맞습니까? 맞다는. 그래서 이제 볼게요.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 또 이따 말씀드릴 거고 주유소를 하나로 있던 걸 두 개로 쪼갭니다. 어떻게 쪼개냐? 주유소 운영업자와 임대사업자, 땅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임대업자가 되는 거예요. 땅 가진 사람. 주유소 운영은 누가 하냐? 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죠. 자녀가 군대가 있는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럼 법인 이제 한 개든 사업자가 두 개인 사업자로 쪼개지 분사가 된 겁니다. 그럼 5천만 원짜리 자본금을 가진 5천만 원짜리 회사를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자녀가 5천만 원이 없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을 어떻게 조달하면 될까요? 증여? 빌려줘? 증여를 하면 증여세 내야 되잖아. 자, 저 강의를 한번 들은 분은 증여를 해준다 그러면 제가 꽝이라는 소리를 했을 거예요. 증여를 해주자 그러면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줄 수 있잖아요. 자녀한테. 그러니까 대부분 다 10명 중에 9명은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으니까 증여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에 이 프로젝트는 꽝이 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버지가 증여해준 자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끝까지 유류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힘으로 설립된 법인은 끝까지 유류분 반환대상가액에 들어가요. 그럼 유류분 반환대상가액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목적이. 이게 뭐냐? 이거는 아들 힘으로 설립을 해야 돼요. 아들 힘으로 설립하려고 그러면 아들은 5천만 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빌렸습니다. 누구한테 빌렸을까요? 아버지로부터 차용을 합니다. 그래 아버지한테 이자 꼬박꼬박 매달 주고 이렇게 빌렸습니다. 요즘 군대 월급 아버지한테 5천만 원 이자 충분히 주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자 소득 받은 것에 대해서 신고 다 하고 이렇게 절차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 문서에 대해서는 공증도 하고 또 내용 증명 다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니 문서 내용 증명까지 왜 이렇게 보내고 복잡하게 하냐요. 제가 그랬죠. 이거는 누구 때문에 문서 공증도 하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세금도 신고하는 걸까요? 누구 때문에? 사위 때문에. 사위들이 소송 들어왔을 때 증거자료를 다 내놔야 되잖아요. 이건 오로지 나의 힘으로 설립된 거고 아버지 힘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해 보여야 사위들이 아무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용도로 확실하게 객관성 있는 증거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죠. 그러니까 대표님 뭐라냐면 저한테 야 확실하구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 법인에서는 주유소 운영을 했으니까 사업소득이 아들 법인으로 가버린 거죠. 사장님은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1년 운영하고 아들이 배당을 받았어요. 배당을 받아서 아버지한테 5천만 원 상환을 해줍니다. 그럼 이 법인은 누구의 힘으로 설립된 거예요? 아들 힘으로 설립이 됐다. 이걸 4년간 운영을 했어요. 4년간. 아들 법인 이런 형태 4년간 갑니다. 4년간 간 이후에 주식평가를 해봤더니 자녀 법인이 한 주당 가격이 9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자, 9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냐? 지금 두 개가 분사가 됐던 게 다시 통합으로 갑니다. 자녀가 100%에 된 법인이 자녀는 70%로 떨어지고 사장님은 30% 주식을 갖게 됩니다. 사장님은 이 부동산을 주고 팔고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부동산을 법인에 팔고 대가로 뭘로 받은 거예요? 주식으로 30% 받았다. 근데 왜 30%뿐이 안 나왔어요? 최대한 주식 가격을 띄웠죠. 90만 원까지. 이익금을 극대화시켜서 70대 30이 된 거예요. 법인에 있는 자산, 부동산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입니까? 정상적으로 돈 주고 사온 자산입니까? 돈 주고 사온 자산이 되는 거니까 이 부동산 유류분 반환 대상가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70대 30. 이제 사장님 됐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장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30%도 많대요. 30%가 딸들이 서로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많다고 그래서 제가 30%를 절반으로 감자채를 해줬어요. 그럼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냐? 85대 15로 가지고 있어요. 85대 15로 가지고 있는 사장님 됐죠? 그랬는데 됐다네. 85대 15. 그럼 15면 나중에 이제 15만 상속되겠죠? 15에 대해서 7%가
상속세겠죠. 7%의 세금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죠. 상속 감자로 가버리면 된다고 그랬죠. 상속 감자로 갔을 때 여기에 대한 상속세 법인의 돈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유동성 확보는 뭘로 하면 된다고요? 네, 그걸로 하시면 돼요.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시네. 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사장님이 이제 원하는 바 두 마리 토끼 다 잡았죠? 상속세 잡아줬죠? 아들은 상속세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들은 주머니에 0원을 갖고 있어도 이거 다 받는 거죠. 두 번째, 누나들, 유류분 분장을 이거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게 해줬죠? 그러면 사장이 원하는 거 다 잡아줬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뭐까지 생각해야 되냐? 업종이 주유소인데 꼭 주유소만 해당이 될까? 부지를 크게 하고 있으면서 영업을 하는 곳들이 있겠죠. 마트도 나올 수 있고 개인 사업자로 마트, 요즘 마트 크게 주차장까지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식당. 대박집들 보면은 부지 엄청 크게 해가지고 뭐 어떤 데는 뭐 4,000평도 가지고 있대요. 제가 상담했던 데가 식당을 하는데 4,000평이에요. 얼마를 버냐면 1년에 한 8억씩 벌어요. 그런데 1년에 8억씩 버니까 이제 아들이 나가 있다가 45세 된 아들이 들어왔어요. 맡아서 하고 있어. 근데 아들은 그걸 받으려고 그러니 받을 엄두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잖아요. 이러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주유소다 그랬으니까 이걸 주유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부지를 땅덩어리를 크게 갖고 있는 그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들에 대해서 제안해 볼 만한 컨설팅 도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인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유류분 분쟁, 상속세 고민까지 다 처리해서 다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뭐냐? 중소기업 간 통합과 분사를 통해서 자산 승계 절세 전략을 가져가는 방법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 간 통합에 관련된 법률적 절차를 좀 이제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개인 사업자인 거죠. 부동산을 가지고 개인 사업자고 개인 사업자인 부동산 자산을 법인 사업자로 양도하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죠. 넘겨줬을 때 거래 비용이 발생된다는 거죠. 양도소득세가 나오겠죠. 이 대표 개인은 그 다음에 취득하는 법인은 취득세가 나오겠죠. 이걸 보고 거래 비용이라고 그러죠. 이 거래 비용이 발생되는데 우리 컨설팅을 했을 때 목표는 뭐죠? 이 거래 비용을 나오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화시켜주는 게 프로젝트 목표라는 겁니다. 그 앞에 제가 사례를 쭉 3건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거기서는 이 거래 비용이 나오지 않도록 또는 최소화 나오도록 해준 사례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이제 지금 75% 감면 지금 현재는 이게 50% 감면. 자, 양도소득세는 2월 가서 다 시켜주고요. 개인 사업자가 임대, 부동산인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조건이 없어요. 근데 부동산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개인 사업자가 제조업도 있고, 뭐 유통업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다 법인으로 넘길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저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이제 제가 컨설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여기가 개인이에요, 개인. 부동산이 엄청 많은데 여기가 뭐냐면 제조를 해요, 제조. 제조를 하는데 엄청 큰 부지가 필요한 제조업이에요. 개인이요. 법인도 있어요. 근데 이득이 어디가 더 많이 나냐? 개인이 더 많이 나. 지금 대표 연세가 이제 76세가 되니까 법인에 대해서는 가압상속 들어가면 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요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고민한 게 여기 일부 부동산을 두 필지 정도는 처분하고 세 필지는 어떻게 상속세를 해서 자녀한테 이걸 그대로 잘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는 사위를 법인으로 불러들였어요. 너 여기 와서 승계받아라.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사위는 왜 제가 멀쩡히 잘 다니고 있다고 그랬을까요? 사위가. 근데 멀쩡히 잘 다니는 사위를 불러들였어. 그 사위가 와서 그 장인이 숙제 준 게 이거 너네들이 가져가. 였던 거야. 그러니까 딸이 둘이거든요. 딸 둘인데 딸 둘이서 공평하게 이걸 가져가. 근데 가만 보니까 상속세 줄일 방법이 없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 회사에 들어온 지가 한 3개월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군가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그 장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누군가가 전화를 했는데 무슨 전화를 했냐? 저 세미나 초대장을 보내주겠다는 전화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미나 초대장을 보내주라 보고 이걸 누구한테 줬을까요? 사위한테 준 거예요. 야, 네가 가서 한번 점검해보고 와봐. 그 사위가 세미나장에 왔어요. 지난달에. 와서 사위가 듣더니 바로 상담을 하자라고 그러고 자기 이제 상담을 했어요. 자료 다 보내주고 사위가 하는 소리가 확실히 전문 영역이 다른 것 같네요. 자기가 어지간한 소화를 할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소리를 개념은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전문이 기업이에요, 기업. 왜냐하면 M&A 파트에 있었으니까 어지간한 재무제표라든지 어느 변호사 M&A 전문 파트에 있었으니까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야, 요렇게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서 가는 거는 전문 영역이 따로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저가 하고 그 사이하고 미팅을 알려주려고 자기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설명을 3번을 했어요. 3번. 똑같은 말을 저는 3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사이가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사이가 내가 알아들은 말을 자기 입장에 정리를 했어요. 왜 자기 입장에 정리했을까요? 장인한테 보고를 하니까 자기 말로 돼야 되니까 정리를 해서 이게 맞냐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그래도 20%를 수정해 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맞다니 장인어른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좋냐고 물어봤겠죠? 본인이 온 지 이제 3개월 됐는데 이게 자기한테 자산 달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못 나서는 거지. 장인은 자산 내놓으라 소리를 못 하는 거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식으로만 자꾸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 야, 그러면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알아봐.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오랫동안 장인하고 거래했던 세무사 회계사를 부른 거죠. 근데 불렀더니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한 이야기를 이제 변호사인 사이가 쭉 브리핑을 한 거죠. 저는 없는 사이에. 그랬더니 회계사 세무사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장인 어른 옆에 있다가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모르잖아. 모르니까 이거 잘못된 방법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덩달아 취임새를 낸 거죠. 문제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이가 뭐라 그래? 저도 변호사하고 이거 다 체크할 거 다 해봤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없냐의 판단 영역이지 이 과정 프로세스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회계사들이 그러면 할 수 있는 분하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려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아는 체를 하면 복잡해지고 잘 모르면 아는 데 가서 잘 해보시라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잘 이제 모르면서도 아는 체를 하면 곤란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이 기업은 이제 제조를 한다고 그랬죠. 제가 개인 사업자니까 그러면 취득세를 50% 감면까지 이제 해주는 거죠.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제가 된다고 그랬죠. 이건 어디가 있냐면 조세특례제한법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양도세 2월과세 정하는 조건이 뭐냐? 사업용 고정자산을 중소기업 간 통합할 때 양도소득세 2월과세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사후관리도 5년이 있어요. 사후관리도 5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취득세 감면도 있어요.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은 어디에 가 있냐? 지방세법에 있어요. 지방세. 취득세는 지방세거든. 지방세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업 합병 분할 등에 대한 감면해가지고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라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면이 다만 부동산 임대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해서는 안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앞에서 그 양도세 2월과세 규정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때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몰제예요. 한시를 정해놓고 가는 법령들이에요. 만기가 됐을 때 이제 그만할 거야.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그만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속에 일몰제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있을 때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